안녕하세요. 아이드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원입니다. 오늘은 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얼굴에 미인점들을 굉장히 많이 찍으시잖아요. 눈썹 하면서 그냥 점 하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엔 또 코의 점이라든지 볼 또는 뭐 입 주변의 점들을 찍으면서 자신만의 변화를 좀 약간의 변화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점을 많이 찍는데요. 사실 이 점이라는 걸 그냥 무턱대고 미인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찍는 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에 대한 얘기도 이 책에다가 실어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상, 중, 하로 나누어져 있는 얼굴에서 제가 점 얘기를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점에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찍는 점이 이 입 주변 점이나 그다음에 볼 또는 코인데, 또 코보다는 이 입 주변이나 볼 쪽의 점들을 또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점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세련되고 뭔가 섹시한 느낌도 들 수는 있겠지만, 알고 찍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점을 잘못 찍어서 색이 전환돼서 오히려 더 그 부분의 점이 흉해 보이는 경우도 생기고요. 결국은 레이저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처음부터 상식을 좀 접하고 그 다음 고객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번호마다 매겨서 오른쪽 토탈북 103페이지에 설명을 해놨어요. 장대한 설명보다는 이 점이 어떻다라는 설명만 딱딱 요점만 해놨으니까 토탈북의 103페이지 요점된 설명 보면서 참고하시고서 미인점 찍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찍는 부분이 사실 1번인데, 1번은 코 등이 아니라 코 사이드 쪽이에요. 여기 살짝 사이드인데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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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은 사실 안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 부분이라고 해도 이 전체에서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그게 살짝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1번, 2번, 9번만 보더라도요. 1번은 배우자와의 이별상이며 재물이 쉽게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성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편 운도 박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점 찍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성들이 거의 이제 반영구 하면서 점을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1번 이 주변을 찍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런 분들은 남편 운이 박하다라는 게 남편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고생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이쪽에 점 찍으시는 분들, 아, 저는 뭐 운이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운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학설적으로는 원래 천성적으로 타고나야 한다라는 사람 쪽이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 쪽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맞다라는 쪽에 있어요. 점을 찍어 운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점 하나 찍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1번 점,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코가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휘어져 있는 코를 이렇게 착시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엄청 높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이 코에 있는 각에 맞추어서 포인트를 주어서 어울리는 사람들은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자, 2번의 점, 이렇게 코망울, 끝망울에 있는 그 주변 점들은요, 낭비벽이 있어서 고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막 쓰는 거는 좋은데, 자기가 이거를 주체 못할 정도로
쓰게 되면은 이 또한 고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점도 원래 내가 이 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이 점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코에 있는 점들이요, 되게 깊이 박혀 있거나 돌출이 되어 있는 살아있는 점일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은 점 또한 좋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점 또한 좋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점, 죽어있는 점 얘기하니까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릴게요. 살아있는 점은 살짝 돌출이 되면서 빛이 나고 입체적이고 색깔이 굉장히 맑아요. 빨간 점일 수도 있고 까만 점일 수도 있는데 얼굴에 있는 점은 거의 다 까만 점이거든요. 살아있고 그 부분이 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점이고, 죽은 점은 왜 기미처럼 희끗희끗한 점 있죠. 그런 점들은 죽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좋은 부위에 죽은 점이 있는 것도 좋지 못하고요. 그런 점들은 살리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번 가볼게요. 9번은 성공과 실패의 변동이 심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9번 주변, 그러니까 이 코의 위쪽, 그러니까 코를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거의 위쪽에 있는 점인데, 그 성공과 실패가 반복된다. 재물 운이 좋아, 수입은 매우 좋다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수입이 쫙 좋았다가 또는 돈이 좀 나가는, 그러니까 호불호가 막 완전히 어쩔 땐 좋았다가 어쩔 땐 안 좋았다가 안정되지 못하다라고 하거든요. 좋은 말로는 재물도 막 쌓아놓고 그런 생활도 했다가 또 어려운 시절도 있다가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코에 있는 점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이미 기반을 잡고 연예인들이 이 점들이 많잖아요. 그죠? 기반을 잡고 또한 남편 운에 따라서 내 운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혼하시기 전에 점을 코에다 찍는 건 저는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별로 좋지 않은 점입니다.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권하시니까 요구하시고, 또 저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코에 있는 점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빼시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하시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네, 코점은 조심스럽게 찍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코 부위는 모공이나 피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잘못 찍으실 시 잘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색의 전환이 굉장히 많아서 점을 찍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코에 있는 부분은 머신기보다는 반드시 수지나 손으로 핸들로 점을 묘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부마다 점을 어떤 걸로 찍느냐, 어떤 스킬로 찍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막 나는 점을 수지만 찍어, 나는 점을 머신만 찍어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굴 피부마다 스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효과적일 수 있고 색의 전환도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게 점을 찍을 때 색소는 굉장히 좋은 그 색 전환이 거의 없고 좀 비싸더라도 가벼운 색소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다라고 하는 건 입자가 고운 색소를 써서 탈각이 적게, 그리고 색이 안착이 잘 골고루 될 수 있게끔 그런 좋은 색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부위가 작으니까 많이 쓰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색소도 한 가지 색소로만 찍는 게 아니라 최소 2-3가지 정도로 찍어서 입체적인 걸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조차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 테크닉이 필요하고 어떻게 찍어야 입체적이고 고급스럽게 나올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머신기로 눌러서 그냥 파듯이 찍으시면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그죠? 색이 다 변화되고 점 찍었어 라는 티가 너무 나게 되면 흉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점이 퍼져서 나중에 그조차도 뭔가 산뜻하고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드니까, 이런 코에 점 찍는 건 특히 스킬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 주변의 점 3번 볼까요? 3번 코 옆의 점은요, 병 때문에 재물이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병에 걸리면 돈을 벌지 못하고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병 때문에 몸이 아프다
없다라는 거에 좋지 못한 점입니다.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굴에 있는 점 좋은 점 없고 그리고 몸에 있는 점 나쁜 점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얼굴에 있는 점 그렇게 좋은 점 없어요. 하지만 얼굴에도 복점이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지인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 인기가 지나치게 많아 구설수에 오른다라고 합니다. 이 볼에 있는 점 있잖아요. 간혹 연예인들도 가만 보면 볼에 있는 점들이 있어요. 이 점은 인기가 많아요. 굉장히 말도 많고 재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점인데 결국은 이런 점들이 구설수에 굉장히 오르고 피곤한 삶을 살아요. 네. 그래서 4번 점도 결국은 좋은 점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5번은 직업이 자주 바뀐다. 근데 이제 힘들게 자주 바뀔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포인트. 코와 입 사이에 그 범낭 근처에 있는 범낭. 우리나라에서 범낭에 있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범낭 근처, 범낭 선에 있는 점은 직업도 바뀌고 약간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만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바로 5번에 있는 범낭에 있는 점입니다. 팔자라 그러죠. 우리는 팔자. 범낭점. 좋은 점일 수 있죠. 나는 뭐 조금 힘들지만 이런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점 찍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부분도 괜찮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인중으로 잡모가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범낭 바깥쪽은 또 볼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중 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아니면은 이 범낭이 좁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사람에 따라서 잡모가 좀 많고 적고인데 이 부분은 수지로도 좋지만 머신으로 표현을 잘할 수 있으면 점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이제 머신이 3P하고 1P 2개로 찍으셔야겠죠. 네, 그런 실질적인 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게요. 점을 어떻게 찍으면 훨씬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찍을 수 있을지, 어떤 색소를 써야 색 변화가 덜할지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6번은 바로 입술 끝자락 위쪽인데 이런 점은 입 주변에 있는 뚜렷한 아주 볼록한 이런 점들은요, 말이 많아요. 예, 구설수에 많이 올라요. 예, 좋은 점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이 굉장히 섹시해 보이고 막 이뻐 보이는데 여자분들은 입 주변 점들이 그러는데 이런 점은 항상 좀 말이 많고 시끄러운 점이에요. 7번 점은 7번 점. 이 일도 했다 저 일도 했다 변덕도 심하고 직업이 막 1년에 몇 번 바뀌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예, 7번 점. 7번 점은 코 아래쪽이고 입 6번보다는 살짝 위쪽 어딘지 그대로 보이니까요. 예, 이런 점이고 8번 점. 눈 바로 사이드에 있는 밑에 있는 점인데 우리 주변 얘기 들어보면 눈 밑에 점은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눈 밑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점도 남한테 돈을 잃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점이에요. 이 점도 사실 미인점이라고 해서 한 번씩 찍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점이야말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이게 살성이 굉장히 연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머신으로 잘못 찍었을 때 잘못해버리면 색 변화가 확 변해버릴 수 있는 그 피부 쪽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막 그냥 머신기로 1P로 막 돌려서 찍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랬다가는 정말 나중에 레이저로 분명히 빼셔야 되고요. 지저분하게 회색으로 전환돼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수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른 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 부분은 코 아래쪽에서 목까지의 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나마 이쪽은 조금 그래도 좋은 점이 살짝씩 있습니다. 자, 봐드릴게요. 먼저 1번. 아까 그죠? 이 아래쪽 부분에 점이 있었어요. 다시 앞쪽.
점이 위치가 살짝씩 변동됩니다. 7번 점이랑 1번 점 완전 다를 수 있어요. 입술 바로 위쪽과 코보다 입술하고 코 사이에서 입술에 가까운 점이고, 이 1번 점은 볼 한 중앙 가까이는 되지만 약간 눈 사이드, 그러니까 눈 바깥쪽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점이요. 이 점은 직업적인 게 막 순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도 있고요. 항상 직업이 불안하다 보니까 돈도 있다가 없다가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삽니다. 볼에 있는 점이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점이 또 있긴 합니다. 자, 찾아보면요. 12번 점은 자수성가할 운명이에요. 그리고 재산을 많이 모아서,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죠. 모아서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2번 점. 네. 그리고 11번 점. 자, 11번 점도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 얘기하자면 11번 점도 이 보여져야 돼요. 얼굴에서 보여지고 이 볼 밑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점. 턱과 볼 사이의 아래쪽. 이건 부동산 운이, 그러니까 땅 운이 좋아서 노년이나 중년에 아주 부자로 산다고 합니다. 네, 좋은 점이죠? 네, 이것도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1번, 아까 2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얼굴에 떨어지는 라운딩,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보이기는 하나, 거의 끝자락에 보이는 건데, 이 점은요,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고난을 겪게 되는 점이에요. 근데 2번하고 3번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요. 2번은 목선이 올라가서 끝나는 지점의 살짝 바깥쪽의 점이고요. 3번 점은 목선의 안쪽에 있는 턱에 가까운 점이에요. 2번은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면을 봤을 때 안 좋은 점인데, 3번은요 아랫사람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고 통솔력이 좋다라고 합니다. 정말 차이가 정말 간만의 차이인데도 이 완전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목 안쪽으로 보이는 턱 가까이 있는 점과 목 바깥쪽으로 돼서 볼 쪽으로 뻗어 있는 점, 완전 차이가 다르죠. 네. 그리고 4번 점, 이런 점 간혹 보시죠. 코 바로 인중에 있는 점. 이런 분들은요 정말 마음이 선해요. 착해요. 그리고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성품이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 가지고 계신 분은요, 눈빛을 한번 보면 정말 선하고 아이들 너무 좋아해서 거의 아이들 그쪽의 일, 보육원이나 유치원이나 이쪽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이런 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입술 산에 있는 가운데 끝, 5번 점입니다. 자, 이런 점은요, 이것 점은 입술의 이 라인 쪽에 있는 점들은요, 거짓말 굉장히 잘하고요. 말로 그냥 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술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고요. 근데 또 뭐 이렇게 말하면은 또 그렇긴 한데, 약간 이제 남자분은 빨리 만나세요. 빨리 만나는데 결론은 입술에 있는 점은요, 식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식복은 먹을 게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먹을 게 많다라는 거는 일단 부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말년에는 이제 귀한 자식도 두고 먹을 거 떨어지지 않게 부하게 살고 그렇게 산다라는 좋은 의미의 점이긴 한데, 이런 점들과 친구를 한다거나 사업을 같이 한다거나 했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보시는 분이 이런 점이 있다 하면 나를 욕하겠지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술 안쪽, 그죠? 이렇게 경계 지점 쪽에 있는 6번 점은요, 입술 점도 복점이 있습니다. 재물 복도 좋고 남편 복도 좋고 좋은 가정을 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입술에다가 점 찍으려고 그래 보세요. 입술 점 잘 안 찍혀져요. 그리고 입술 점 잘못 찍었다가는 또
아유, 낭패가 나요. 깊이 조절도 잘해야 되지만 색이 그만큼 선명하고 깔끔하게 남지가 않아요. 천연점이 제일 좋지만 이럴 때는 메디컬 머신기로 점을 찍으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입술은 색도 먹지 않지만 색이 퍼질 수도 있고 색전환이 될 수도 있고, 특히 복점을 나는 입술에 꼭 찍겠다라는 분, 그리고 점 잘못 찍으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김 묻은 것처럼. 그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점이라고 느껴지는 그 점이 돼야 되는데 뭐가 묻었다, 나는 복만 받으면 돼,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보기에도 좋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점은 특히 머신을 사용하되 정교하게 찍을 수 있는 머신을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번은 입술에 있는 점은요, 대부분 입술 점은 굉장히 식욕도 많고요. 그 다음에 좀 색욕도 많고요. 좀 결혼도 빨리 해요, 여성분들은. 입술에 있는 점은요, 대부분 다 결혼 빨리 하시고 아이도 빨리 낳고요. 가정도 빨리 꾸려요.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입술점은 그래요. 특히 살아있는 점이어야 됩니다. 돌출이 많이 되고 빛이 많이 나고 정말 선명하게 까만색이면 색일수록 더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은 점이 입술에 있다 그러면 그런 운들을 타해서 오히려 역으로 안 좋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점. 8번 점은 턱이 가운데, 입술과 턱 가운데 점입니다. 이 점은요, 마음 자체가 일단 불안하고요. 근데 이제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든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겪는 젊은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거가 불안하거나 뭐 고생을 많이 하기는 한데, 이제 결국은 이제 말년에는 좋아요. 말년, 살아있는 점이어야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하다가 좋아질 수 있는 점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 그러기 싫은 다음에 패면 좋고요. 이제 뭐 한 50대를 바라보시는 분이 이런 점이 살아있는 점이면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9번, 목에 있는 가운데 점입니다. 이런 점은 덕이 없고 그 아래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싸워요. 예, 좋지 못합니다. 목에 있는 가까운 점, 그리고 외롭고 항상. 그리고 10번 점. 네, 10번 점은 코와 입술 사이에 범람 쪽이 아니라 인중에 가까운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은 사실 이렇게 재물이 나가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이렇게 항상 왜냐면 베풀어요, 많이. 인정이 많아서 돈이 이만큼 들어오면 이만큼 더 얹어서 더 줘. 착한 사람이지. 그래, 다 착한 사람인데 여자분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부인이 보기에는 남편이 그러면 이거 미치는 일이지, 그거는. 또 남편이 보기에 부인이 그러면 이건 맨날 다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뭐 사회복지사나 또 종교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 이런 점을 가지시는 거는 많은 분들이 또 존경과 또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앞으로 복지를 같이 돕거나 그런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들은 이 점이 괜찮아요. 안 그러면 또 서로가 맞지 않으면 고생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11번 점 제가 설명드렸고요. 13번 점은 이 점은 볼인데도 입술 라인에서 살짝 위쪽 될 수도 있고 입술 라인이 될 수도 있고, 가로로 했을 때 볼 바깥쪽으로 정면으로 봤을 때 있는 점이에요. 이 점은 그 창의력이 되게 좋은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쁜 말로는 그 의지가 없이 끈기가 없어요. 그냥 매번 이거 조금만 아유 재미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좋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늘 항상 질리고 그 끝맺음을 못하고 항상 바뀌는 아무튼 좋지 못하죠. 젊은 사람들도 이런 점이 있다면 부모가 힘들 수 있으니까 10대나 20대는 빼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14번 점. 네, 그 바로 밑에 점이고요. 그 라인의 점이긴 하나 입술 밑에 쪽 점입니다. 자, 입술 밑에, 그러니까 턱과 입술선의 사이 점이고요. 11번 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지만 14점도요. 나쁜 점은 아니에요. 이 점은 고생은 할 수 있어요. 예. 초년 고생은 할 수 있어요. 중년에 이런 점이 좀 빼시면 안 되고요. 이 점은 그 귀한 자식들, 나의 자식들, 자손들로
덕에 이제 제복이 들어옵니다. 좋은 아이들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의 덕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점. 복점이죠, 복점. 자, 그리고 이제 15분 마지막 점. 15분은 목에서 딱 보이는 점이에요. 딱 보이는 가운데 점인데, 그 점이 나쁘진 않아요. 9번 점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이기는 하나 거의 얼굴 턱 선에서 보이는 점이고, 15번 점은 정말 이 목 가운데 있는 점이에요. 이런 점은 여성 운이 좋아 훌륭한 이성을 만나게 되며 생활이 여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에 있는 점이라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점을 선택해서 찍을 때는 반드시 상의 후에 찍어주시는 게 좋고, 밑쪽으로 찍으실 때도 코의 위치에도 마찬가지예요. 높아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세련돼 보이기 위해서 찍은 점이 나중에 후회가 되는 점이 안 될 수 있도록 스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 제일 그나마 좋은 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눈썹인데요. 여기가 상이죠. 자, 상점에 있어서 좋은 점들을 제가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번호가 많은데 10번 점. 10번 점 여기 있어요. 10번 점이 출세를 한다. 특히 아이들이 눈썹 쪽에 있는 점들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아이의 눈썹에 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점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10번 점은 출세를 한다는데 잘 보세요. 10번 점은 출세는 하는데 결혼 생활은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점은 굉장히 똑똑하고 너무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여 남과의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흠이 되진 않죠. 재혼을 할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뭐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요즘에는 그걸 가지고 탓하거나 흠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저도 아이가 지금 14살, 10살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할 시기 되면 또 더 많이 바뀌겠죠. 네, 출세하는 점. 하지만 자기만의 개성과 고집이 있어서 사람들과 소통 이런 부분에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은 원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남자를 만나도 좀 그 남자가 받쳐주는 게 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죠. 10번 점은 좋은 점이긴 하고, 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이신 분은 안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11번 점. 11번 점은요, 눈썹의 끝에 있는 부분인데 학문과 예능의 소질이 있다고 합니다. 학문은 공부를 지금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죠. 머리 똑똑하고, 그 다음에 예능에도 다 소질이 있고, 자수성가의 부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부자가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자수성가는 더더 힘든 일이고, 자, 11번 점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야, 그 점이 좋대 하고서 어릴 때 피부가 아직 늘어나고 커가는 시기에는 점을 함부로 찍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2번 점은 이 점도 좋아요. 좋은 게 이제 이 부분도 비슷해요. 11번과 뭐 학문과 예술적인 부분 뛰어나고, 이 부분 특히 연예인 점이라고도 합니다. 끼가 많아요. 끼가. 예, 끼가 재치도 많고 12번 점 좋은 점입니다. 자, 6번 점. 눈 주변에 있는 6번 점 한번 볼게요. 이 점은 의지가 강한 점입니다. 자투성가를 한다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난 괜찮아.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의지의 점. 강한 점. 그리고 눈썹 위에 있는 점도 저는 요즘에 눈썹 이 위쪽에 있는 점들이 또 이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찍는다면 이 눈썹 위쪽? 이런 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점보다 차라리 이런 점이 더 낫지 않을까? 피부만 깨끗하다면? 자,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본다면 1번 점. 1번 점은요, 이게 헤어라인 쪽에 있는 점인데 차라리 머릿속에 가려져서 안 보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보이는 점이라 그러면 사람의 덕도 부족하고 고생하고 좀 혼자 독단적이에요.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독립적으로 막 사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남들과 소통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정말 그런 고집으로 독보적인 고집으로 살다 보면 자수성가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적어놨죠. 여성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지만 남편 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고생해서 성공을 하는. 자, 2번 점. 그러면은 약간 좀 중앙이 아니라 사이드로 가볼까요? 자, 이 점도 사실 좋은 점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트러블도 많고 근데 이제 성품은 좋아요. 남을 배려하고 여기 적어놨죠. 배려하고 착하고 정도 많고 정이 많으니까 예전 같으면 남자가 착하면 됐지 이런데 요즘에 착하면 돼요. 그죠? 다 퍼주고 집안에 신경도 안 쓰고 나 바깥에서는 착한 사람이고 그런 남자 제일 재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점. 예, 이건 여기도 적어놨죠. 공과사를 구분 못 지어 곤란한 일을 휘말린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야무지게 가정에 이로울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가서 퍼줄 거 다 퍼주고 공인지 산지 똥인지 대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막 다 집에 와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정말 네, 전 빼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아이들이 이런 점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저는 10살이 넘어가면 레이저로 미리 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즘에 레이저가 원체 좋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흉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점이 아닌 이상은요. 몇 차례 걸쳐서 빼주시면 피부가 재생을 하면서 흉 없이 완만하게 다 이렇게 그 원상복구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나 10살짜리가 너무 어리지 않아요? 이러는데 저희 아들도 코에 이렇게 연한 좀 점이 하나 생기길래 피부과 가서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연한 점은 괜찮은데 만약에 깊게 박혀 있다. 좀 뿌리가 많이 깊다 그러면 몇 차례 이제 나눠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상담하시고서 미리 빼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머리에 있는 점은 괜찮아요. 머리점은 원래 좋은 거거든요. 머리점은 제가 설명을 안 해놨는데 머리에 있는 점은 굉장히 복점이에요. 예, 이게 올라서다. 세상을 올라서고 좋은 일을 하고 나라의 그 덕을 먹고 녹을 먹는 일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머리에 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헤어라인 쪽에 또 보이는 점은 그렇게 좋은 점이 별로 없어요. 자, 3번은요. 옛날 같았으면 좋지 않은데 요즘에 너무 역마살 돌아다녀야 돼요. 막 해외도 다녀야 되고 국내에 있다가 큰일 나요. 병나요. 예, 그리고 인간관계 막 펼쳐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무역 쪽이나 그런 그 해외 쪽 관련된 일 이런 쪽을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외교관 쪽 일, 해외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 점이 만약에 띵띵 쌍으로 있다 하시는 분은요. 여기 적혀 있죠. 점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이성의 유혹에 약하다라고 합니다. 약할 수도 있죠. 그러다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4번 점. 자, 4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마 가운데 점. 중정이라고 합니다. 이마의 중앙. 이 점 저도 연예인 분 중에서 이런 점 본 적이 있어요. 원로 배우 중에서. 이 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어려움이 참 많아요. 예, 근데 강합니다. 예, 성품이 강하고 옹고집이 있고 예, 좀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독신주의가 많아요. 예, 나 혼자 살래. 예, 개성도 있고 막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좀 약간 내가 도움 주고 싶은데 도움도 안 받아요. 그 자기 혼자서 옹고집으로 사는 약간 좀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사람이 나쁘지는 않은데 좀 답답한 면은 있죠.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한다. 왜냐면 제가 성격이 막 왜 그래 막 그냥 좀 둥글둥글하게 살지 이러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제가 보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뭐 사람 성품에 따라서 내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만나면 되고 안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좀 도움 같은 거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받으면 되는데 난 절대 싫어. 나는 절대 나 혼자 성공할래. 그러다 고생 오질나게 하고
이런 분들이 또 이런 또 점이 될 수도 있죠. 자, 7번 점은 여기 이제 이마 바로 옆에예요. 중앙은 아니고 이쪽인데, 이런 점은 그 인덕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동료들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항상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도움을 많이 받아요. 어릴 때 이런 이마에 점 있는 애들은요, 인기도 많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뭘 갖다 주는, 도움 주는, 그죠? 상반되죠 정말. 그래서 이 바로 옆인데도 점이, 이마에 점이 있어? 이마 점 좋은데? 이게 아니라 이마에 어디 부위에 가깝게 있느냐에 따라서 점에 대한 운이 완전 달라져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하시는 게 좋잖아요. 알고 하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어디 보자. 13번에 있는 이제 눈썹 끝점. 눈썹 끝점 좋습니다. 이 점은요, 이제 아이들이 눈썹에 점 있는 건 굉장히 좋아요. 재물복도 좋고 초년운도 좋고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아우, 점 찍어줘야겠다 애들 빨리, 그죠? 눈썹에 있는 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번. 자, 코 쪽 위쪽 완전 상 쪽으로 넘어갑니다. 상 쪽에 있는, 코에 있는 상부 쪽인데 25번 점을 한번 볼게요. 25번 점은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었어요. 25번이 여기 없는데 똑같은 해석이 바로 9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점은 근데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남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항상 고난을 겪습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9번 점이랑 중정에 있는 9번 점. 그러니까 재물운은 좋은데 실패와 반복을 굉장히 변동 있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19번 점이랑도 비슷해요. 고생은 또 많이 하고 남녀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아우 정신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뭔가 많이 구설수도 많이 엮이고, 그리고 병도 들고 몸도 피곤하고 매일 생활이 정신없는 생활을 하게 돼요. 생각만 해도 힘들다, 그죠? 그래서 25번 점은 얼굴 중간에 있는 9번 점과 19번 점하고의 해석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아우, 참, 이 코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코점을 쭉 설명을 다 했는데, 뭐, 그렇게, 코점이 너무 좋아. 막, 인기점이야, 연예인점이야 하고서 막 찍는데, 좀 잘 알고 찍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예. 자, 20번 점입니다. 20번 점은, 눈 바로 밑에 안쪽에 있는 점은 절대 좋지 않아요. 항상 울 일이 많고, 그리고 이런 점이 있는 엄마들이나 부모들은요, 반드시 빼시는 게 좋아요. 항상 안 좋아. 자, 무슨 점 빼야 되냐면, 울 일이 많고 자식을 먼저 보낼 수도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절대. 20번, 21번. 이 점 좋지 않습니다. 눈 안쪽에 있는, 눈 밑에 있는 점. 눈 안쪽, 이 안쪽 부위에 있는, 눈 밑에 있는 점들은 다 빼셔야 됩니다. 좋지 않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좌우 다 마찬가지예요. 아래쪽 16번, 20번, 21번. 이건 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자식하고의 좋지 못한 안 좋은 점입니다. 자, 그러면 22번 한번 갈게요. 22번은 눈 바깥쪽 아래쪽 점이에요. 이 점은 성품은 좋아요. 근데 이게 색점이거든요. 이거 사실 이게 색점. 자, 이 주변에 20, 22, 23, 24 색점이에요. 네, 색점인데 이 색점에 대한 통틀어서의 해석은 색점으로 보아지고 결혼을 두세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고요. 이성 문제로 항상 복잡해. 좋겠어요, 그죠? 다 안 좋은 점이야, 그죠? 다 안 좋은 점이야. 좋을 수 없죠. 그리고 이 17번도 마찬가지. 눈 주변에 이 점. 항상 힘들어요. 생활 고해도 안 좋고. 자, 이거 18번.
이 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눈 밑에 바로 얼굴 사이드 부분에 있는 큰 점이라든지 이런 몽고 반점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점은 정말 객사를 한다고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점이에요. 있는 점 치는 게 좋겠죠. 자, 안 좋은 점 다 여기서부터 안 좋아요. 눈 밑에 아래쪽에 있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점, 코 가운데 중정 쪽 위쪽에 있는 점 다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9번 초입에 있는 점. 자, 눈썹에 참 신기해요. 이게 눈썹에 있는 점 9번. 자, 9번에서 살짝 앞쪽으로 가도 안 좋습니다. 코 주변에 있는 점은 안 좋아요. 자, 눈썹 바로 앞에 있는 점. 이건 관운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항상 말한 나라의 녹을 먹는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직장 생활도 좋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좋은 점입니다. 네, 좋은 부모를 만나고 항상 이런 점도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점이 살아있는 점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점이 그 일반 간만의 차이에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눈 주변의 점들이 좋지 않죠. 그러면 눈꺼풀에 있는 점은 어떤 게 있어요? 14번 눈꺼풀에 있는 점 한번 볼게요. 눈꺼풀에 있는 점도요. 가정하고의 상이 안 좋아요. 매사에 어려움이 많고 가난합니다. 15번 점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과의 관계가 복잡해요. 자, 눈점, 눈의 점은 다 안 좋아요. 눈썹에 있는 점은 웬만하면 좋아요. 그럼 우리 눈썹 하는 사람이죠. 눈썹을 얼마만큼 잘해야 될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눈썹에 있는 색, 눈썹 디자인, 눈썹은 지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액막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눈썹의 길이, 두께, 디자인, 이런 모든 게 그 사람과의 운명과 연관이 된다면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요. 눈썹은 정말 좋은 운들이 있는 점들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아이 쪽, 근데 눈 쪽에 있는 점은 좋은 점이 별로 없어요. 색점이니 뭐냐 하는데 항상 이성과 엮이고 엇갈리고 항상 젊고 이쁘지만은 않잖아요. 평생 살면서. 이제 나이 들어가며 다 누구나 겪는 그런 시기들을 쭉 겪어 나가면서 내 인생에서 어떤 게 힘들었고 지치고 아니면 지금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기에 지금 행복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내가 전에 살았던 인생에 따라서 내가 지금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 드릴 거는요. 저도 예전에는 아이라인을 꼬리를 굉장히 많이 빼드렸어요. 뭐 10몇 년 전에 꼬리를 많이 빼드렸고 아주 두껍고 원하는 대로 까맣게 아주 그냥 하얗게 꼬리를 많이 빼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미용적으로 따진다면 그게 눈이 커 보이고 뚜렷해 보이고 뭔가 섹시해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는 건 맞는데 결론으로 따지자면 지금 점 얘기하는 겁니다. 점으로 따지고 관상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아이라인 꼬리를 너무 빼는 건 상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점이라는 게 하나의 점으로부터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상관없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거 안 믿어. 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정말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 또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왕이면 또 점이라는 게 점을 찍어달라는 사람은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특히 미인점 같은 경우도요. 그 부위가 그렇게 좋지 않나, 이쁜 게 단데 뭐 이런 이제 뭐 젊은 층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이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거를 또 각별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당장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점에 대한 것도요. 어느 정도 상식을 알고서 반영구인들이 한다면 무작정 찍어 드리는 것보다 스킬도 중요하고 색도 중요하고 입체적인 것도 다 중요해요. 제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아니면 다 못 해보면요. 그냥 이 부분을 찍어서 공부 어느 정도 하고 체크해 가면서 고객이 원할 때 이 점 좋습니다. 정해놓은 점만 찍던지 5개 점
만들어 놓던지, 예, 그렇게 해서 점에 대한 또 고객들의 상식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반영구 하시는 분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쫙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요. 다음번엔 이 점을 어떻게 잘 찍어서 부위마다 입체적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살아있는 점을 만들 건지에 대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